네. 그 코스피 유동 비율 그리고 암호화폐 유통량. 이게 굉장히 그 앞으로 좀 비교할 만한 그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뭐 암호화폐 유통량에 따른 그 논쟁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위믹스 사태 얘기하면서 암호화폐에서 유통량이 왜 중요하냐, 그게 무슨 데이터인데 왜 필요하냐,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, 암호화폐 유통량 중요한데 왜 암호화폐에서 유통량에 대해서 뭐 별 의미 없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존의 우리나라 우리 증권에 대한 부분, 코스피에 대한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제 생각, 뭐 사견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그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,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, 요거 두 개 다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산정하는 지수입니다. 예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 지수는 이제 유동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.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통용 안 되는 그런 그 비유통 물량을 빼고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유동 비율이 80%, 뭐 또는 뭐 LG 엔솔이 뭐 그 유동 비율이 40%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종목의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거를 한국 거래소가 매 반기마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유동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예요. 예,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인덱스, 코스피 지수, 코스피 200 지수가 사실은 이 유동 비율 기준에서 보면 어떤 건 유동 비율대로 하고 어떤 거는 유동 비율 생각 안 하고 단순히 시가총액 방식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. 그럼 이 유동 비율이라는 거를 왜 한국 거래소가 정할까? 왜 기업들이 그 상장한 기업들이 나는 유동 비율이 몇 프로다,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얘기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한국 거래소가 정하고 있을까요? 예.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. 이게 코스피 200 지수도 처음부터 유동 비율로 시가총액 방식을 한 게 아니고요. 처음에는 코스피 200 지수도 그 단순히 그냥 유동 비율 고려 안 하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한 10년 전부터 유동 비율로 좀 바꿨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는 사실 유동 비율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. 예, 그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나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해외 사례를 보니까 유동 비율이 중요하구나. 그래서 해외 사례를 스터디해서 유동 비율을 정하게 됐는데, 이거를 개별 기업마다 각자 이게 하라고 했을 때 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되는 거죠.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한국 거래소가 딱 그냥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별 기업이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잘못 그 오류가 날 수가 있고 그 가이드라인이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 한국 거래소가 지금 유동 비율을 정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 비율을 알고 투자를 하느냐, 이게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.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동 비율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국 거래소로부터 이 라이센스 비용을 사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는 인덱스 업자 코스피 200을 트래킹 하려면은 코스피 200의 유동 비율을 제가 한국 거래소에다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데이터입니다.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, 이 유동 비율이라는 게. 예,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은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이 종목의 유동 비율은 한국 거래소의 지적 재산이고요. 한국 거래소가 그 필요한 사람에게만 돈을 주고 파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유동 비율에 뭐 크게 관심도 없으실 뿐더러 알 수도 없어요. 예,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는 이제 암호화폐, 코인의 유통량, 이거를 이제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많은 코인들이 이제 STO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. 이 유통량을 코인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빠지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예, 지금 그 한국 거래소가 유동 비율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그 혼선이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거래소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모든 종목의 유동 비율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일반적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큰 혼선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코인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이거를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다. 결국은 이것도 거래소가 이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유통량을 계산할 수 있으면 유통량을 계산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유통량을 굳이 다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거는 유통량을 발표하고 어떤 건 유통량을 발표하지 않고 그것도 발행사들마다 다 자기 기준이 다른데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통량을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. 결국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 발행사마다 하는 그게 가이드라인이 틀리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틀린 정보는 없는 정보보다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. 유통량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유통량을 지금 시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유통량을 이슈화 시킨 위믹스 그 발행사가 자기 무덤을 판 그런 형국이다.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. 그러니까 그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이슈를 스스로 그걸 이슈화 해가지고 문제를 키워버린 거죠.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게 위믹스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ETF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유동 비율을 아는 투자자가 누가 되겠습니까? 결국 운용사밖에 없어요. 돈 주고 거래소한테 그 유동 비율을 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거래소도 이 유동 비율을 직접 구하고 이 유동 비율을 필요한 업자들한테 돈 주고 팔면 됩니다. 그런 형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라이센스 지적 재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 데이터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뭐 명확하게 줘야 된다. 그리고 이 미시적으로 이게 유동 비율에 들어가냐 안 되냐 이런 논쟁 가지고 소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고 정확한 정보 전달도 안 된다.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제 사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